아기의 온몸에는 은빛과 같이 윤택한 털이 있었고 등에는 검푸르면서도 번쩍거리는 털의 반점이 둔부에까지나 있었으며 코는 코끼리와 같이 길었고 손발은 말의 발끝과 같이 기재였으며 눈은 정강과 같이 형형했는데 아기가 울지도 않았다. 산모가 이러한 아이를 보는 순간 그만 혼이 몸에 붙어 있지를 않아 뒤로 넘어지려 하였다. 그러자 곁에서 두 여인이 황급히 붙들고 서로 달래며 말하였다. 이 아기 씨는 바로 구천상제께서 부인의 몸을 빌어 막으로 탄생한 것이요. 불언간에 이 허물을 벗을 것이니 그에 대하여는 심려치 말고 정성을 다하여 길러주시오. 바라건대 다음에 아기 씨가 말을 하거든 그 말하는 바를 다 줄여주시오. 두 여인은 이런 말들을 남기고 어디론지 떠나버렸다. 이때가 고종 24년, 정해년 서기 1887년 3월 19일이었는데 우리나라를 병탄고자 야심을 보이던 영국이 남해에 주둔시켰던 거문도 점령군을 철수하여 돌아간 것이 바로 이 해였다. 여기서 먼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기라는 기이한 짐승에 관하여 말해 보기로 한다. 대개 우리 민족의 특징을 말하라 하면 편두 직모가 그 하나여 어렸을 때 둔부에 검푸른 반점이 있는 것을 그 하나로 내세울 수가 있다. 편두 직모란 침골 즉 뒷머리가 납작하고 머리털이 곧은 것을 말함인데 근래 저명한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러한 편두 직모의 인종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간략히 옮기자면 침골이 툭 튀어나오고 머리털이 곱슬곱슬한 민족은 요컨대 진화가 덜 되었다는 것이다. 원시인들의 두 골은 지금 사람에 비하여 뒤로 훨씬 많이 튀어나왔고 그 튀어나온 부분이 현생 인류로 올수록 낮아지는데 이러한 진화의 방향을 사진으로서 적시하며 그 증명으로 삼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뒷머리가 납작하고 우리보다 더 머리털이 곧은 인종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둔부에 있는 검푸른 반점은 예로부터 흔히 말하기를 삼신의 표적이라 하여 삼신께서 아기를 태문 밖으로 빨리 나가라고 벌기를 때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있다. 이를 가리켜 또한 예로부터 맥이라는 신령한 짐승을 숭상해왔던 우리 민족 특유의 표적이라고도 일컫는다. 중국의 사서에도 맥이는 구려국의 일명이라고 하였다. 즉 고구려의 진신인 옛 구려국에서는 그 신령한 짐승의 이름으로서 나라 이름을 삼기도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맥을 막이라 일컫기도 했는데 고구려의 5부족인 어부맥을 총괄했던 망리지라는 관직 역시 그 신령한 짐승의 이름을 내세워 간명을 삼은 것이다. 태초에 이 천지가 열리고 오행의 기운이 정해지자 상제께서는 이 동토에 최초의 인간을 출현시켰다. 그 최초의 인간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조상들은 아마도 토굴 속에 살면서 비바람을 피하고 맹수의 침입을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뱀이나 정갈 등의 독충들도 그 몸을 편안히 도사리기 위해 소리 없이 이 원시 조상들의 거처를 찾아들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혈거 시대의 어른아이 가히 그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손쳐도 어린이 또한 시에 그러할 수는 없었으리라. 그런데 크게 인간을 돕는 하늘의 뜻이 있어 그 독충들을 제거해주는 신수가 있었으니 이름하기를 맥이라고 하였다. 맥은 대개 굴이나 새를 먹고 사는 짐승인데 본초 강목에 이르기를 곰과 같고 사자의 머리에 승냥이 털을 지녔으며 갈기는 날카롭고 다리는 짧다. 그 똥으로 칼을 만들면 가히 옥을 끊을 수 있고 오줌은 능히 무쇠를 녹여 물로 만든다 하였다.
이러한 신수가 항상 우리의 원시조상 곁에 있으면서 질병을 막아주고 생명을 보호하며 지혜를 일깨워 주었다. 그 원인인즉 맥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토굴 안에 습기가 없어지고 나쁜 기운이 사람에게 침노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이 밖에 나가며 늘 따라다니며 맹수를 물리치고 독충을 제거하였다. 사람은 그것이 새를 찾아 먹고자 하여 광석을 캘 때 일어나는 불꽃을 보고 비로소 불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뒷날에는 그 불을 이용하여 새를 녹이고 단련하는 법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하여 우리 조상들은 이 신령한 짐승을 숭상하게 되었고 뒷날 중국인들은 우리를 가리켜 맥족이라 일컫게 되었으므로 중국인들이 우리를 가리켜 동이라 칭하기도 하였고 그 화를 맥궁이라 일컬었다. 송대의 6세는 말하기를 매개의 가죽으로 앉는 방석이나 깔고 눕는 요를 만들어 사용하면 능히 마개의 사기를 소멸시키므로 막재로 쓴다 하였다. 이는 바로 외부로부터 뜻밖의 침입해오는 사특한 기운을 막아준다는 말이다. 때문에 맥을 막아준다는 막자로도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말에 무엇을 막아낸다는 말을 맥이 또는 막이라 하여 액막이, 살막이 등의 말이 있는데 이는 다 그 신령한 짐승으로부터 비롯된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대의 곽박은 말하기를 맥은 곰과 같으나 머리가 작고 다리가 짧으며 흑백의 얼룩무늬가 있다. 털은 짧고 광택이 있으며 능히 동철 및 죽골과 뱀, 동사 등을 혀로 핥아 먹는다. 그 골절은 강하고 속이 두터워 골수가 좁고 그 가죽은 습기를 물리친다 하였다. 당나라 때는 흔히 맥을 그려 병풍을 만들었는데 백거에는 그 서문에 당과 같이 찬하였다. 막은 코가 코끼리와 같고 눈은 물소와 같으며 소의 꼬리에 호랑이 발을 한 것처럼 생겼는데 남방이 산속에 산다. 그 가죽을 깔고 자면 연병과 같은 역지를 물리치고 그 형상을 그려놓으면 사사로운 기운이 물러간다. 내가 오래도록 두풍을 알아 잘 때는 언제나 작은 병풍을 머리맡에 두르고 잤는데 이제 마침 화공을 만나 이 그림을 그리려 하였다. 사안의 경을 살펴건대 이 짐승은 새와 구리를 먹고 살 뿐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 하였다. 인하여 느끼는 바가 있어 치하는 것이다. 백거에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검촉과 아미산 속에 가끔 맥이 나타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의 가마솥 따위가 흔히 그 먹이가 되어 잠어 산에 사는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잡아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 이빨과 뼈가 지극히 단단하여 칼이나 도끼로 내리쳐도 단철이 다 부스러지고 떨어져 나간다. 불로 써도 또한 태우지 못한다.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얻으면 거짓으로 부처의 이빨, 부처의 뼈라 하여 풍속을 속인다. 또한 본초에는 다음과 같이 이르고 있다. 맥의 기름은 주로 종기를 치료하는 데 바르는데 능히 살과 뼈속에까지 침투하여 낫게 한다. 하지만 그 기름을 동철로 된 그릇에 담아두면 그릇이 다 녹아 없어지고 질그릇에 담아두면 다 뚫고 나가버리니 오직 골기에 담아두어야 새지 않는다. 맥의 똥은 동철이 뱃속에 들어간 자에게 물에 타서 먹이면 곧 소화되어 물이 된다. 이상으로 매기에 관한 이 문헌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백거이가 말한 매기는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의 서남부에 간혹 살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가 산해경에서 상고했다는 부분은 지금 전하고 있는 산해경 어느 편에도 가히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산해경, 해내서경에 맥국이 나오는데 그 맥국은 곽박의 주에 이르기를 지금의 부여국이 곧 인맥의 이 땅이다 했고 호안서, 동의전에는 맥은 곧 지금의 조선국 땅이다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그 신령한 짐승으로서 민족의 상징을 삼고 나라 이름을 삼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대개 옛 문헌에 맥의 형상을 말했음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새를 먹고 산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지금도 미일에
조화 등의 일부 지역에는 맥이라는 이름을 가진 짐승이 살고 있는데 성질이 온순하고 초식성이며 낮에는 그 몸을 숨기고 밤에만 활동한다고 한다. 이를 학계에서는 말레이 맥이라 하는데 앞에서 말한 맥이처럼 새를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이마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져 세계 희귀동물 보호협회로부터 각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옛 문화를 상고하다 보면 능히 새를 먹고 살았던 짐승이 메기뿐만은 아니었다. 토하라의 설철, 중국의 고노토, 고려의 불가살 등도 다 새를 먹고 살았다고 한다. 하나 이들은 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었고 그 이름이 다 다름으로 여기서는 관련지어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